서울역에서 만난 한 노인이 나를 보살펴 주었다. 종로의 무료 급식소와 을지로 지하도의 아지트를 알려주었고 노숙인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노숙자 선배 노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노인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셨다. 우리는 주로 서울 역사 내 TV를 보며 정치, 사회, 경제, 역사, 연애, 스포츠를 논했다. 성씨를 말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이름이 독고라고 말한 노인이 죽자 그를 기리기 위해 내가 독고가 되었다. 심연 속에 무거운 무언가를 느꼈지만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건지 나는 그동안 술을 너무 마신 수유증으로 내 이름이 뭐였는지 노숙자가 되기 전 과거의 내 모습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칠 전 내가 마시던 술을 빼앗아간 서부역 1층 무리 중 둘을 본보기로 폐지려 했다. 그런데 내가 등 뒤 두 발짝까지 다가갔을 때 갑자기 놈들이 자리를 뜨는 것이 아닌가. 놈들 중 한 녀석의 손에는 분홍색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한바탕 놈들을 패주고 파우치를 챙겼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장지갑과 동전 지갑은 물론 통장과 신분증의 수첩과 OPT 기기까지 중요한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파우치 안 수첩 맨 뒷장에는 염영숙이라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이 수첩을 습득하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말이 마지막에 있었다. 공중 전화기로 간 나는 파우치 속 동전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나이 든 여성의 상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둘러 서울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천히 와요. 원래 주인인 염영숙 여사에게 파우치를 돌려주고 난 뒤 염여사를 만나기 전에 먹고 있던 내 도시락이 뒤집어진 광경을 보고 있자니 다른 노숙자들에게 파우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맞았던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착잡했다. 염여사가 그런 나를 보더니 아저씨, 나랑 잠깐 어디 가요? 예? 여기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나는 편의점 사장이었던 염여사의 추천으로 받은 편의점 사내진미 도시락과 된장국을 먹었다. 편의점에는 시연이라는 공무원 준비 중인 알바생이 있었다. 나는 그 알바생이 근무하고 있는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 저녁 8시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편의점에 가서 끼니를 해결했다. 감사한 마음에 편의점 앞에 있는 야외 테이블을 쓸었다. 야간 알바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야간 알바 하던 사람 대신 염여사가 새벽 근무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 밖 저 멀리서 불량한 학생들이 겁에 질린 염여사를 두고 호수기에 달려드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편의점으로 바로 달려갔다. 야, 이 개자식들아!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문 앞에 웅크린 채 미동도 없이 학생들의 구타를 받았다. 구타가 계속되던 도중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내가 공중전화로 신고했던 경찰이 온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중견 남자가 금전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걸 요구했다. 내 부탁으로 중년 사내가 윽박 지르자 곧바로 그 불량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 벌 서듯 양팔을 위로 올려야 했다. 경찰서에서 나온 뒤 해장국을 같이 먹으면서 나에게 감동한 염여사가 술을 끊는 조건으로 편의점 야간 새벽 근무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런 노숙자인 나에게? 우리는 소주잔 건배로 고용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염여사 편의점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서 불편한 편의점이 되었고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같이 일을 하던 오선숙 씨가 갑자기 내 앞에서 울었다. 그녀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퇴사하더니 영화 감독을 하겠다며 돈을 다 쓰고 방 안에 갇혀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한다. 30살 늦가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엄마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선숙 씨가 했던 아들과의 소통 불가라는 말이 기억하기 싫은 심연 속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무언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게 했다. 저녁마다 참
참깨 라면과 참치김밥에 참이슬 소주를 사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혼술을 즐기는 장년 직장인이 있다. 어느 날 나는 옥수수 수염차 음료수와 종이컵 2개를 가지고 그에게 갔다. 내가 음료수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는 모습을 보자 그 장년 직장인도 오기가 생겼는지 나를 따라 종이컵에 따라진 음료를 마셨다. 옥수수 수염차 색깔 때문에 술 먹는 기분도 들고 속도 풀리고 좋아요. 나도 술 매일 마셨어요. 매일 마시니까 맛이 가더라고요. 몸도 머리도.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는 나를 경계하더니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지 점차 나에게 본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훈계처럼 들렸는지 장년 직장인은 그 이후 한동안 저녁에 편의점에 오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편의점에 와서 옥수수 수염차를 하나 집더니 계산하려고 했다. 그런 그에게 그의 부인과 쌍둥이 딸이 그를 많이 걱정하고 아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초콜릿 1+1 행사 때 초콜릿을 사가던 고운 쌍둥이 여자아이 둘이 초콜릿 행사를 안 한 이후로는 초코우유 1+1 행사 제품만 사간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여자아이들에게 행사 제품만 사는 이유를 떠보니 엄마가 아빠가 힘들게 번 돈으로 사는 거니 돈 아껴 써야 한다고 1+1 제품만 사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내 말을 들은 장년 직장인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린 게 보였다. 그 밖에 나는 편의점에서 계속 일하면서 동네 할머니들, 작가 지망생, 염려사 사장의 아들, 흥신소 사장 등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삶의 의욕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편의점에 들어와 과자를 고르는 엄마와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나는 순간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다리가 후들거렸고 금방이라도 힘줄이 무너질 것 같았다. 과자를 사고 편의점 밖을 나간 엄마와 딸의 뒷모습이 한참 멀리서 보일 때 나는 고개를 들 수 있었다. 나에게도 딸과 아내가 있었다는 기억이 어렴풋 스쳐 지나갔다. 소통 불가라고 나에게 말했던 사람이 내 딸이었던 것이다. 새벽마다 배가 출출하면 편의점을 찾아오는 작가 지망생은 우연히 듣게 된 내 이야기에 흥미가 생겼는지 본인이 만들 연극 대본으로 쓰고 싶다고 했다. 편의점에 올 때마다 나에게 이것저것을 묻는다. 그녀는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 확실한 거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들과 별로 나눌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따뜻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이어서 불편한 편의점에서 일하게 된 노숙자와 그런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의 재미있으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인스타북스를 통해 책 불편한 편의점을 읽어보기를 바란다.